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VR, AR에 대한 기초 이론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제 기초 이론은요, 어, 또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기보다는 굉장히 간략하게 한번 VR이 무엇인지, AR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상현실이라는 콘텐츠 한 번씩 경험해 보셨나요? 한 2년 전, 3년 전이랑은 다르게 요즘에는 가상현실 하면은 뭐 안 해봤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들 접해봤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는 VR 체험존이라든지 놀이동산 가면은 롤러코스터 같은 것들도 이제 VR을 손쉽게 접해볼 수 있도록 많이들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컨텐츠를 보면은 그 안에서도 뭐 스쿠버 다이빙이라든지 뭐 자유낙하 뭐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서도 많이 있고 뭐 지상파 방송에서도 이제 나온 바가 있죠. 그리고 어떤 VR 컨텐츠들을 이제 체험장 가서 보면은 뭐 FPS 게임들까지도 여러 가지들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구글에서 이제 틸트 브러쉬라는 이런 컨텐츠를 보면은 3D 디자인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시장을 많이 바꾸는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VR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신기술이죠. 그리고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색다른 컨텐츠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R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기술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해외에서 주로 기술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기술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라든가 어떤 기술 레퍼런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앞으로도 알아보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은 VR, AR 기초적인 시간인데요. 먼저 VR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 개념과 또 역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VR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하드웨어들, HMD, 360 카메라,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컨트롤러라든가, 그리고 어떤 센서들의 종류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VR이라고 하면은 AR, MR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VR과 AR, MR에 대해서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가상현실 전문가들이 어떤 것들을 하는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R이라고 하면은 우리말로 가상현실이라고 하지요. 어떤 뜻일까요? 막상 접하게 되면은 대답하기 쉽지 않은데 VR은 이제 영어로 Virtual Reality 해서 단어 그대로 가상의 현실이다 라는 겁니다. 현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런 현실 세계를 말을 하는데 가상의 현실 세계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사람이 느끼려면은 어떤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되냐면 요 오감,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VR이라고 하면은 시각, 청각은 이해가 되는데 요 촉각과 미각과 후각은 무슨 말이냐 하겠는데 사실상 VR이라고 하면은 요 다섯 가지 오감을 목표로 해서 이제 개발이 되는 기술이라고 봐야 돼요. 촉각, 미각, 후각은 어떤 원거리로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컨텐츠로서 제공하기는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발표되는 여러 기술 사료들, 그 자료나 논문들을 보면은 촉각 같은 것들, 미각 같은 것들은 이런 뇌과학, 뇌파 같은 것들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개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환자들에 대해서도 그 치료법으로서 이런 것들이 또 활용이 되고 있다. 컨텐츠로서 이제 만들어서 배급을 한다. 이런 것들도 여러 자료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상현실을 하면은 시각, 청각 두 가지를 많이들 개발이 되어 있고요. 차후에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꿈속에서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느껴지는 것과 같죠. 그런 것들도 이제
가상현실로도 이제 접해볼 수 있도록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가상현실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먼저 VR이라고 하면은 처음으로 나왔던 게 이제 HMD를 개발을 했던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1968년도에 처음으로 나왔고요. 이반 서터랜드라는 사람이 HMD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요 사람이 착용한 것이 지금 저희가 이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VR 기기들이랑 흡사하게 생겼죠. 그래서 눈에다가 접착을 시키는데 지금 HMD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눈, 오른쪽 눈 두 개의 이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전면을 아예 차단을 시켜요.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만 보게 해주는 거라고 하면은 이때 당시에는 이 투과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장면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정육면체를 그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게 되면은 요 정육면체가 이 공간을 인식을 해서 요 자리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도록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의 기본적인 거는 어떤 것들이 돼야 되냐면 공간감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간감을 느낀다는 거는 그 가상현실 안에 있는 요런 정육면체와 같은 디스플레이 된 컨텐츠가 그 공간 안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더라도 같은 공간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현실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느낌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접했던 사람이 이상한 날 앨리스 같은 체험을 했다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이때 기술이 굉장히 이제 획기적이고 지금 VR HMD의 이제 초기 모델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에 이제 MIT 공대에서 발표한 1977년도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이때 이제 발표를 해서 실질적 영상이 만들어져서 보급이 된 거는 1981년도입니다. 그때 나왔던 것이 뭐냐면은 일단 도로변을 이제 가상의 공간으로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또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디스플레이를 전면, 좌면, 후면 이렇게 세 개를 배치를 시켜서 마치 차에 탄 것처럼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서 조이패드 형식의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제 전진, 그리고 중지, 좌회전, 우회전 이런 것들의 기능을 넣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면은 그 공간에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공간을 촬영을 해서 데이터화를 시켜야 되니까 차량에다가 4개의 카메라를 부착을 시켜서 전면, 후면, 좌우면에다가 놓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영상으로 촬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영상 데이터들을 통해서 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데이터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는 이제 태양에 계속해서 이제 돌다 보면은 이 그림자가 바뀌게 되면 맵 데이터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정오 시간에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거의 그림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괜찮겠죠? 네,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제 VR의 가상 공간을 이제 현실감처럼 만들었다. 이런 데 좀 데이터의 의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1970년도에 첫 가상현실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80년도 후반이 돼서 VR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 가상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VR에서 있는 하드웨어랑 그다음에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HMD, VR이라고 하면 HMD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디스플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하면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모니터, 그리고 TV, 영화관에서 보는 와이드한 이런 디스플레이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죠. 핸드폰 같은 것들도 이제 소형 디스플레이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는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머리에다가 부착을 시키는 디스플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부착시켰다는 거는 내가 움직일 때도 그 디스플레이가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간 안에서 느낄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에다가 눈에서 보이는 것들을 이제 디스플레이화를 시키는 작업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센서를 통해서 내가 위치 값들을 이제 입력을 시켜서 그거에 맞게 가상 공간에서도 이동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해줘서 가상 현실에서도 내가 손쉽게 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머리에 쓰는 가상현실 전용 디스플레이 기기다. 먼저 머리에 쓰려면은 무게가 가벼워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려면은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2D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작든 크든 이제 보여주는 컨텐츠에 따라서 이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눈으로 보려면은 몰입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기기 단가들이 많이 비싸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인터랙션이라든가 이동, 그리고 감각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센서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탑재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제 가상현실의 기술이 되겠죠. HMD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바일 VR, 그리고 일반 VR 기기들, PC VR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바일 VR이라는 거는 디스플레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픽 기술을 그 핸드폰, 모바일 그 GPU를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이면 조금 PC보다는 좀 떨어지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카드보드 형식, 그리고 이런 뭐 드래곤 아이 이런 기기를 통해서 핸드폰을 부착시켜서 핸드폰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이제 이제 렌즈에 맞춰서 거기에서 느낄 수 있도록 이제 표현을 해줬습니다. 좀 단가가 좀 저렴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PC VR들이 이제 배급이 되면서 이거는 확실히 이제 PC에 있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선을 꽂아서 PC에 있는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와서 디스플레이를 표현하다 보니까 해상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고품질의 컨텐츠들을 접할 수 있게 되죠. 그만큼 이제 단가도 조금 비싸지고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기기들이 스탠드 언론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기 안에서 하드웨어랑 이제 GPU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모바일에서 들어가는 부품들을 집어넣는데 VR에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이제 품질을 높여 놓은 거죠. 그래서 요즘엔 조금 더 이제 예전 모바일 VR랑 다르게 여러 가지 좋은 품질의 컨텐츠를 접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좋은 기술들이 많이 배급이 될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구글 카드보드 형식으로 해서 이제 교육용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들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VR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박스 형식으로 되어 있는 키트를 접고 풀로 붙여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고요. VR 박스 같은 이런 기기 같은 경우는 다이소 같은 데서도 아마 5,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핸드폰에서 VR 컨텐츠를 킨 다음에 이제 기기에다가 넣어주면은 VR 컨텐츠를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PC VR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바이브, 오큘러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회사들에서 그 VR 기기들을 좀 저렴한 가격에 내놓으려고 이렇게 많이들 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해외에서는 VR 시장이 좀 많이 큰 편입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VR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통신사들에서 많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KT나 LG 같은 곳에서요. 네, 다음 좀 넘어가 볼게요. VR 컨텐츠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VR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반적인 2D 디스플레이에서 표현되는 영화랑은 사뭇 다릅니다. 많이 접하시는 영화들을 보시면은 3인칭 시점으로 영화를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인공이 있고요. 그 주인공들이랑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제3자의 시점으로 관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VR 영화 같은 경우는 1인칭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 헬프를 보면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영화에서 볼 수 없는 이런 몰입감들을 이런 공룡 같은 것들이 내 눈앞에 실제로 이제 다가와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2D 디스플레이는 전혀 체험을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연기했던 배우들도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움직이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우가 어, 여기서 연기하는 거를 내가 멀리서도 가까이서 움직여서 볼 수 있다 보니까 사뭇 다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가상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좀 이따 말씀드릴 360 카메라, 360 영상으로 제작된 거는 이런 공간과 내가 공간에서 이동하면서 느끼게 해주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요. VR이라고 하면은 360 카메라, 360 이미지, 360 영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말 그대로 카메라 하면은 전면을 촬영을 하는 기술이죠. 그런데 360은 좌측, 우측, 그 다음에 뒤쪽, 위, 아래 여섯 그 육면에 대한 모든 장면을 동시에 촬영을 해서 파노라마 스티칭 기법을 통해서 이미지든 영상이든 한 대에 모아서 만들어 놓은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한 방향을 찍던 카메라랑은 다르게 360 카메라는 모든 사방을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스티칭해서 모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여러 대가 필요하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프로라는 이제 회사에서 만든 360 카메라인데요. 이건 시가 한 2천만 원 정도, 굉장히 비싼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해상도이기 때문에 이제 수중 촬영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이런 어, 조금은 고가인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영상들을 이제 파노라마 스티칭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 360 영상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카메라들을 촬영을 한 거면은 서로 간의 장면은 다르지만 두 개를 이을 수 있는 공통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이제 접합을 시켜줘서 마치 이제 구 형태로 영상을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공간에 대해서 배우시고 VR 컨텐츠 제작에 대해서 배우실 때 이제 360 이미지, 360 영상은 구 형태로 제작이 되고요. 구 안에서 그 구 전면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 마치 가상 공간에서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을 손쉽게 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360 카메라랑 가상 공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360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을 이제 전면 구로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공간 안에서 내가 볼 수가 있죠. 근데 가상 공간은 뭐냐면은 내가 이 공간 안에서 뛰어놀 수가 있어요. 360 카메라는 구형태로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동이 어렵죠. 그 정적인 장면을 제공을 하는데 뷰가 360인 거죠. 근데 가상 공간은 내가 HMD를 끼고 여러 가지로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접해볼 수 있는 거는 HMD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게임이라든가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로도 가상 공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FPS 게임들 같은 경우를 보면요. 방향키를 통해서 캐릭터를 이동을 시키는데 그 이동을 하는 것도 보면은 어떤 캐릭터는 공간 안에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전투라든가 어떤 이펙트들이라든가 이벤트들이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죠. 이 공간을 만드는 것은 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맵 데이터 안에서 캐릭터가 뛰어놀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상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 현실로서 접해 주려고 하면은 요거를 HMD를 통해서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이 360 비디오랑 버추얼 리얼리티의 가상 공간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일단 확실한 개념은 직접적으로 360 카메라 컨텐츠를 접해 보시고 가상 공간 컨텐츠를 접해 보시면서 실제로 눈으로 체험을 해 보셔야지 그 개념에 대해서 아마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